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 H-1B 비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됩니다. H-1B 비자가 잘못 사용되거나 발급 남용 행위에 대해 고용주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3일 H-1B 비자 사기와 남용 행위를 색출하기 위해 대대적인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H-1B 프로그램이 값싼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며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 당국의 이번 단속은 전례 없이 강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H-1B 비자가 잘못 사용되거나 H-1B 비자를 무더기로 부정 신청하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이민서비스국은 미국인 직원에 비해 H-1B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고용주와 H-1B 노동자를 고용해 신청서와는 다른 장소나 업체에서 일하도록 하는 고용주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내부 기준에 따라 선정된 집중 단속 타겟이 된 업체들은 무작위 현장 방문 조사가 대대적으로 시행됩니다. 담당 이민국 직원은 업체를 방문해 H-1B 소지자의 임금 내역, 직무사항, 실제 업무처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이민국은 H-1B 남용 업체에 대한 이메일 제보도 받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일부터 2017-2018 회계년도 H-1B 사전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발급과 관련해 부정 비리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공언해왔으며 연방의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폐쇄 위기를 모면하게 됐습니다. 뉴욕주 새 회계년도 예산안 처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결국 임시 예산 연장안을 통과시켰습니다. 3일 뉴욕주 임시 예산 연장안이 승인됐습니다. 2016-2017 회계년도 예산안 처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쿠오모 주지사가 정부 기능 마비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내놓은 잠정안입니다. 이날 뉴욕주 상원이 먼저 법안을 통과시켰고 하원도 이어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주 의회는 최대 5월 31일까지 예산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15만 명의 공무원들이 계속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주 정부 프로그램도 유지됩니다. 새 예산안에는 징역형을 적용받는 뉴욕주 청소년들의 연령을 기존 16살에서 18살로 인상하는 내용이 걸림돌로 작용했으며 이외에 뉴욕시 서민주택 개발업체에 제공되는 세금 감면 혜택, 공립대 등록금 면제 등을 포함한 교육 예산안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임시 예산 연장안을 내놓으면서 주의회가 주말 새벽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예산안 처리에 대한 추가 시간이 주어지면 5월 21일 발표되는 연방정부의 새 회계년도 예산안에 따라 주 예산안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종 예산안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기존 예산안이 유지되지만 주의원들은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방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불법 체류자의 자녀들도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민 단속이 두려워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불법 체류자 자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4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3일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 베시 디버스 교육부 장관,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 앞으로 불법 체류 아동의 공교육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은 정부의 강도 높은 이민 단속으로 불법 체류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그러한 불안감 때문에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법 체류자 자녀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서한은 또 연방 대법원의 플라일러 대도의 소송 판결을 언급하며 불법 체류 아동들도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서한은 교육부가 새 가이드라인을 통해 각 공립학군에 이 같은 내용의 법 규정을 다시 한번 명확히 알리도록 촉구했습니다. 또 교사와 교직원이 그들의 의무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LA에서 자녀를 학교에 내려주고 집으로 가던 아버지가 학교 인근에서 체포되는 사건 이후 이민자 가정의 불안은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일부 학교에서 부모가 이민세관 단속국에 체포될 경우 비상 타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매분위 프로그램의 폐지가 우려돼 왔는데요.
미국 정부가 외국인 미군 입대와 신속한 시민권 취득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할 것을 밝혔습니다. 3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마일스 캐긴스 대변인은 비시민권자의 군입대 프로그램이 계속 시행되며 현재 군복무를 하는 비시민권자들은 2002년 발효된 행정명령으로 시민권을 조기에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 입국 제한, 시민권 발급 제한 등을 천명했지만 비시민권자의 군입대를 통한 시민권 획득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견해를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통령 후보 시절 군복무는 매우 특별한 상황이라며 호의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공화당 하원에서 불법 이민자의 군 입대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예산법 수정안이 한 표 차로 부결됐습니다. 또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군 입대를 위한 국방부의 예산 지원을 금지하는 법안도 무산된 바 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매분이 프로그램에 따라 매년 5천 명이 군 입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다카 수혜자 359명이 미 육군에 입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뉴저지주 선거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한인 후보들이 출마합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포틀리에서도 새로운 한인 시의원 탄생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폴 윤 변호사가 11월 7일 본선거 포틀리 시의원 민주당 후보 공천을 받아 시의원에 출마합니다. 포틀리 민주당 위원회는 아르멘도 포한 현 시의원의 임기가 올해 말로 끝나고 은퇴하기로 결정해 그 자리에 윤 변호사를 공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강세인 포틀리는 이변이 없는 한 윤 변호사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 2014년 민주당 예비선거에 비공천 후보로 나섰지만 당시 재선에 나선 포한 마이클 사젠티 의원에 밀려 패했습니다. 하지만 1,000표 이상을 득표하며 선전했던 것이 포틀리 민주당 위원회 측에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포틀리 한인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윤 후보는 타운 조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 적극적인 시정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한인 등 주민들이 잘 사는 지역으로 만들고 싶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후보가 당선되면 포틀리에는 기존 피터서 의원과 함께 한인 시의원이 2명으로 늘게 됩니다. 한편 윤여태 시의원이 저지3 시장의 출마의 뜻을 밝혔으며 제니정 클러스터 시의원과 마가렛 안 씨가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로 주 하원 의원에 도전하는 등 올해 뉴저지주 선거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한인 후보들이 출마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840억 달러 규모의 새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이민자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가 중점 포함되어 있습니다. 3일시 의회는 2017-2018 회계년도 잠정 예산안을 책정하고 시장실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1월 빌 드블라조 시장이 발표한 846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년도 잠정 예산안에 대한 시의회의 제안으로 특히 이민자 지원 등에 대한 예산 증액 요구가 담겼습니다. 1,2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마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맞서 이민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추가 편성한 190만 달러는 뉴욕시 5개 보로에 이민자 지원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며 140만 달러의 추가 편성액도 이민자 권리 알기 캠페인과 중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편성했습니다. 이 밖에 모든 공립학교의 에어컨 설치, 스몰 비즈니스 세금 감면, 청소년 일자리 확대, 노숙자 쉘터 추가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멜리사 마크 비베리토 뉴욕시 의장은 이번 예산안은 수차례 열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다양한 뉴욕 시민들의 의견이 포함된 것이라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실과 시의회는 오는 6월 말까지 최종 예산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뉴욕을 떠나는 시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제 호전과 함께 은퇴자들의 이주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메트로 지역의 인구 증가세도 급격한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뉴욕을 떠난 시민들이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롱아일랜드와 뉴저지, 커네티컷 등을 포함한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을 떠난 주민은 2015년 18만 7,034명에서 2016년 22만 3,423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이민자 유입도 2015년 18만 1,550명에서 2016년 16만 324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으로 경제가 풀리며 꼭 대도시가 아니어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생활비가 적게 드는 지역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셔널 이코노미는 은퇴자들이 따뜻하고 세금 부담이 덜한 곳으로 이주를 선호하고 있는 것도 원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엠파이어 공공정책기관의 맥 마혼 디렉터는 역사적으로도 경제가 호전되면 대도시 인구 유출은 는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메트로 지역에는 현재 2,37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세는 급격한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2010년부터 6년 동안 인구 유입이 가장 많았던 곳은 올랜도, 데이토나 비치 일원으로 7.7% 증가를 보였고 덴버 6.3%, 휴스턴 4.7%, 댈러스 포트워스 4.6% 등으로 인구 유입이 늘어났습니다. 뉴욕시 모든 11학년 학생들이 내일 무료 SAT 시험을 치릅니다. 이번 SAT 무료 시험으로 7만여 명의 학생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시가 시범 운영하는 무료 SAT 프로그램이 올해에는 모든 뉴욕시 내 11학년생들에게 확대 실시됩니다. 그리고 SAT 무료 시험을 치르기 위해 4월 5일 수요일을 SAT 스쿨데이로 정했습니다. 3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카르멘 파리냐 뉴욕시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5일 시행하는 SAT 스쿨데이를 통해 뉴욕시 내 모든 11학년생들에게 무료로 SAT 시험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SAT 응시료 $55는 일부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이고 시험도 평일이 아닌 주말에 봐야 하기 때문에 SAT 응시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2015년 뉴욕시 공립학교 재학생의 SAT 시험 응시율은 56%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SAT 무료 응시 프로그램은 뉴욕시 내 11학년 7만여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뉴욕시 교육국은 2014-2015 학년도 SAT 스쿨데이를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해 2015년 봄 40개 학교 6,000명을 대상으로 SAT 무료 응시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며 2016년 봄에는 92개 학교 15,0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발달 장애 학생을 위한 자선 골프 대회가 오늘 LA 한인타운 인근 퍼시픽 팜스 리조트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이 주최한 제1회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자선 골프 대회에는 140여 명의 한인사회 인사들이 참가해 발달장애 학생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대회 참가 선수들은 모두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인 4월 2일을 맞아 자폐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상징하는 파란색 옷을 입고 경기에 참가했으며 이번 대회가 발달장애 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도움이라는 건 사실 이제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힘은 아니나마 제가 이렇게 좀 몸으로써 조금이나 좀 보탬이 됐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동참하게 됐습니다. 한인사회에 계신 분들이 또 이런 분들을 돕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자폐증 인식의 날을 맞이해서 자폐증이 뭔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를 저희가 홍보하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선수 생활 때도 그렇고 오래전부터 이런 아이들의 또 이제 병원이라든지 또 아이들 치료라든지 또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또 그런 일에 참석을 하면서 또 저도 많이 배우게 됐었고. 특히 이번 행사에는 이영택 전 테니스 선수와 박찬호 전 야구 선수 등 유명 인사들이 참가했으며 재즈 공연과 경품 추천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습니다. 연방우정국 USPS가 당일 배송되는 우편을 스캔 이미지로 미리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 운영합니다. USPS는 이번 달 중순부터 배송 우편물을 스캔해 이메일로 미리 보내주는 우편 시스템 인폼 딜리버리 서비스를 버지니아 주에 이어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에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USPS는 캘리포니아 내 우편물의 분실, 도난 등의 수치가 지난해 기준으로 총 15억 건에 달한다며 앞으로 이 서비스를 통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관계자들은 인폼 딜리버리 서비스는 실제 편지 크기와 유사한 사이즈로 스캔된 이미지를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신용카드 청구서 등의 도난과 배송 오류 등의 피해에 대해 신속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USPS의 인폼 딜리버리 서비스는 웹사이트를 통해 가입을 하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자기 집 뒤뜰에 전용 롤러코스터를 만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보다 좋은 선물이 없을 텐데요. 하지만 별다른 안전 기준이 없어 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주의 한 가정집. 3살 난 꼬마가 장난감 비행기에 올라 출발 신호를 기다립니다. You ready? Yeah. Here you go. 비행기가 미리 설치된 레일을 따라 미끄러지듯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꼬불꼬불한 레일을 따라가며 갈수록 속도를 높이자 아이의 입에선 탄성이 그칠 줄 모릅니다. 스코시가 3살 난 아들을 위해 자기 집 뒤뜰에 만든 롤러코스터입니다. I go really fast. 놀이공원에 간 아들이 롤러코스터에 푹 빠진 것을 보고는 직접 만들어줄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We just decided to go for it, and if it was a complete failure, then that's what it was. But it was a fun project, and I mean, what kids don't like coasters, right? So. 처음 만드는 롤러코스터라 제작에만 석 달이 넘게 걸렸지만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It looks complicated, but it's really just a bunch of PVC and 2x4s put together in a way that makes it work. 뉴저지에 사는 브룩스 군은 여동생에게 롤러코스터를 선물했습니다. 스위치만 누르면 작동되는 자동 롤러코스터라 놀이기구 전문가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I give it an A for creativity. I give it an A for being industrious. 관련 서적이나 인터넷을 통해 제작에 필요한 기술이나 재료 모두 쉽게 구할 수 있어 최근 들어 롤러코스터를 직접 만드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긴 줄을 서지 않고 원하면 언제나 놀이기구를 탈 수 있어 아이들에겐 인기 만점이지만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별다른 안전 기준이 없다 보니 탑승자의 무게나 속도에 비해 차량이나 레일이 약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It's one of the better ones that I've seen. Would I put my 3-year-old on it? Probably not. 아이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것도 좋지만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2일 오후 R 전철 퀸즈 63 드라이브 레고팍역에서 13살 디나 카드리바식이 열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이 소녀는 휴대전화가 선로에 떨어지자 이를 주우러 내려갔다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은 전철을 밀어보려고 애를 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선 3월 초에도 한 여성이 지하철 철로로 추락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MTA는 철로에 소지품을 떨어뜨렸을 경우 절대 주우러 내려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24일부터 맨하탄 워싱턴 하이츠와 인누드 지역을 관할하는 34경찰서에서 뉴욕시에서는 처음으로 바디 카메라 착용을 시행합니다. 바디 카메라는 일부 경관들에게 시범 프로그램으로 보급되며 추후 시 전역 20개 경찰서 약 1000여 명에게 확대됩니다. NYPD는 바디 카메라 착용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직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와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 정부가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합니다. 이는 최근 서포 카운티 의회가 불법 투기 처벌 강화안을 통과시키면서 카운티 공원과 도로에 쓰레기를 불법 투기할 경우 1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벌금도 개인의 경우 현행 최고 $1,000에서 $5,000로 올렸습니다. 기업은 최대 $5,000에서 $15,000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고 암 시장을 통한 불법 장기 거래를 막기 위해 장기 기증과 헌혈을 하는 뉴저지 주민들에게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뉴저지 상하원은 장기 기증을 할 경우 $1,000, 헌혈을 하는 경우에는 $100의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상정했습니다. 연방법상 장기 기증자가 돈을 받는 것은 불법이지만 일부 주에서는 법안으로 장기 기증자들에게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5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 섭씨 7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으며 지역에 따라 많은 비도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흐리고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은 가끔 흐리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